네,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XRP 리플입니다. 리플 현재 3,61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상위 목록에 XRP 여전히 올라와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1%가량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 전쟁의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8%, 4%, 8% 이렇게 각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래량이 줄었다가 큰 폭의 상승력을 통해서 일주일간 큰 폭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래량은 신뢰도의 바탕이 되고 그만큼 빠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3%가량 하락했지만 장막판 끌어올려주면서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 불안 심리들이 많이 형성되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불안 심리들이 많이 상승되면서 단기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하락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끌어올려주면서 지금 3,600원에 안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고가 3,630원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 3,000원대 라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250원에 안착된 후 지금 3,500원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500원 이상이 3,600원이지만 앞으로 이 3,500원의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한 번 더 강한 슈팅으로 이어진다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상승 이후 흔들어주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 당연히 개인분들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문들을 가집니다. 어디에 내가 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고점에 물려서 평균 단가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럴 때를 보시면 1기 때 트럼프 정부 어땠습니까? 관세로 인해서 크게 하락 후에 다시 강하게 끌어올려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2기 때도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2기 때도 5,000원에서 지금 2,400원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관세 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세에 대한 정책이 이제 앞으로 바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급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문점들을 계속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거에 대해 갖고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리한 포지션에 진입할지 그 관점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이 국제적인 정세와 그에 따른 흐름을 파악하는 것, 그에 관해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를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제 정세에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 지금 현재 모양새가 엄청나게 단기이동 평균선이 장기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판단할 시기가 분명히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포지션에 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문을 더 이상 던질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표는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관세 정책, 이 관세 정책이 앞으로 사라진다. 그것은 바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35% 상승 후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자, 앞으로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대장주로서 2차 슈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 어느 포인트에 진입해야 되는지 빠른 결정과 그리고 과감한 선택으로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이 많은 차이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상승 이후에 저항이 옵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지지가 옵니다. 그리고 큰 상승 뒤에는 무조건 단기 매매 차익 실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꼭 확인하시고 고래들의 터는 거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시점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과 시간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정보방에 오셔서 발빠르게 대응해 드릴 수 있게 정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정보 받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교육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이 교육 자료에 기본부터 심화
심화까지 여러가지 차트 분석부터 전략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하는데 많이 됩니다. 그것도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겁니다. 링크 눌러주시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코인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응하려면 정보도 빨라야 되죠. 자, 올라가고 접근하면 늦습니다.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차트 하나 분석하기 너무 힘드시죠. 저희가 RSI, MACD, 스토캐스틱 이렇게 기술적인 지표 분석해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비중관리,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100% 무료니까요.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이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 부담없이 자료받기 해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교육자료 보시면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된 교육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세한 항목을 보시면 기본편이 있고요, 보조지표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보조지표 같은 경우 보시면 다이버전스나 볼린저 밴더, MACD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 교육자료 들어있습니다. 이 심화편에 보시면 엘리엇 파동과 일목표현표, 파보나치 되돌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화편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일목표용표라든지 파보나치 되돌림 이렇게 가진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교육자료를 통해서 미리 접하실 수 있다면 영상을 보시거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전편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론과 김치 프리미엄과 역 프리미엄,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의 상하관계, 자금 순환의 랠리,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란 이렇게 세세한 교육자료 이렇게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 한번 실전편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왔습니다. 실제는 2.3%가 나왔고요. 예측 지수가 2.4%였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 2.4%였는데, 자, 그만큼 0.1포인트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기사 한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은 없고 모든 물가는 내렸다, 연중 금리를 내리라고 파월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없고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 그리고 모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연준은 유럽과 중국처럼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파월에 대한 해임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 자, 금리가 내려가면 분명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돈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 코인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미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라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가급적인 효과가 올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증세에서 이 금리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6월이나 7월 달에 금리가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면, 자, 미국 SEC 법원에 리플 소송 합의서가 제출되었던 게 벌써 5월 9일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XRP 같은 경우 앞으로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승의 여지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5천만 달러에 대하고 감액이 되면서 모든 항소를 처리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SEC와 이제 소송, 이 4년 동안의 소송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1,000원대에서 횡보하던 그런 리또 속의 웃음거리 속에서 이제 사라졌다. 앞으로 각자의 모멘텀인 이 XRP, 이 모멘텀의 가격이 적용된다면 분명 큰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ETF, XRP 같은 경우 ETF에 대한 승인을 6월 17일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6월 17일 XRP뿐만 아니라 도지와 솔라나 이렇게 여러가지 ETF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SEC의 ETF 승인에 대한 관심이 또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ETF는 펀드고요. 펀드는 개인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관과 고래들이 자금 유입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바로 ETF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월가 진입이 본격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히든로드는 쉽게 생각하면 은행의 업무를 보는 디지털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XRP가 얼마나 도약할 수 있나라는 기사가 4월 18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XRP 같은 경우 앞으로 금융산업 규제로부터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월가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 히든로드를 인수했다. 그만큼 앞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프라임 브로커리지 분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융 서비스를 기관 고객에게 유치를 합니다. 기관 자금 유치에 따라서 바로 이 고래라고 할 수 있죠. 이 고래들을 유입을 통해서 앞으로 이 XRP의 하나의 모멘텀 중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란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헤지펀드에 제공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에 중앙화된 증권 청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자, 보시면 글로벌 보관, 증여 대여, 자금 조달, 그리고 자본 소개, 위험 관리 이렇게 많은 분야에 포함된 이야기가 바로 함축된 의미의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헤지펀드가 한국의 삼성 합병에 반대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이것도 바로 9위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이 헤지펀드는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기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히든로드를 인수하면서 RLUSD와 XRP의 본격적인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11월 나왔던 기사인데요. 소프트뱅크처럼 확장 가속을 이루어주고 있다. 자, 앞으로 이 리플 같은 경우 히든로드를 인수하면서 기업적 형태의 코인 기업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XRP는 저희가 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기업 형태의 사업 확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 기업적인 측면으로 다가간다. 그만큼 투자에 대한 확신을 설 수 있는 안정감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리플은 히든로드의 브로커리지 상품에 RLUSD를 담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히든로드 거래 후처리 시스템이 XRP 기반 블록체인 XRP 레저로 이전되기 때문에 XRP 생태계 중심의 기간 인프라가 한층 확장될 수 있다라는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히든로드를 통해서 이 XRP RLUSD를 담보로 잡아서 바로 운용하겠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이 히든로드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연계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 확장을 더욱더 키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 자체 토큰으로서 XRP 활용도 올리고 있다. 로빈후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대중화시키겠다. 이 RLUSD 코인을 통해서 앞으로 기관만 사용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일반 대중화를 통해서 앞으로 빠르게 이 시장을 점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인 이 로빈후드와 협력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태계 확정과 다목적 토큰 도입, 그리고 리플 XRP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로빈후드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력의 경쟁력도 같이 더불어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과 히든노드 그리고 XRP의 앞으로 이 활용성이 이렇게 같이 다 연계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바로 이렇게 기업적 형태의 기업 코인이 이루어진다. 전 세계 최초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이 히든로드 인수의 네 가지 측면에서 리플이 히든로드 인수 네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라는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 금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바로 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신뢰도를 바탕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그에 따른 투명성과 속도, 비용 효율성을 기반으로 대규모 기관 금융 청산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플은 전략적 포지션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모니카롱 리플 사장 같은 경우 25년 파리 블록체인 워크에서 우리는 IPO 즉 상장보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의 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가치 창출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XRP를 기업적 형태로 키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XRP를 보는 시선이 단순 코인이 아닌 기업적 형태의 코인으로 발전하는 기업 코인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이 기업용 결제 시스템, 즉 수탁 솔루션 중 다른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 만큼 앞으로
유동성 집근성 확대와 운용 비용 절감, 그리고 대규모 금융 인프라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 이 스테이블 코인, CDBC, 그리고 ETF 이렇게 각자의 모멘텀들이 엄청 많지만 이 히든 로드를 통해서 앞으로 이 금융시장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진출하고 연계를 해서 이 XRP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대해서 단순 이렇게 다른 모멘텀들 뿐만 아니라 이런 히든 로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은 확실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정권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에 관해서 계속적인 눈치를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눈치를 보면서 슈팅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XRP에 대한 상승의 모멘텀 많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각자의 모멘텀에 의해서 큰 상승의 길로 분명히 들어설 수 있습니다. 늦게 생각하고 늦게 판단하시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고점에 물려서 조종이 들어올 때 손실을 보고 매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신기한 차트를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정말 이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때 저희 정보방 오시면 확실한 매수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